안녕하십니까. 서울대 공대 출신 법무사 김광수입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상속포기 한정스인의 관할법원하고 첨부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관할법원은 여러분들 첨부서류 중에 이제 그걸 반드시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하신 분의 중력 초본, 우리가 그걸 말소자 초본이라 그래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말소.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말소자 초본을 띄시면 거기에 마지막 주소지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주민등록지 관할법원이 상속포기 한정스인의 관할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요즘 불편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나는 서울 와서 사는데 아버지는 뭐 어머니는 저 부산에서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러면 부산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주민등록지 가정법원입니다. 신청 관할법원이. 물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일반 법원이나 지원이 관할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접수하기 전에 또는 접수하러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거기 법원이 돌아가시면 이 주소인데 관할법원이 맞습니까?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괜히 또 잘못 접수하면 뭐 이송되든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우편 접수를 하든 방문 접수를 하든 접수하러 가시기 전에 지금 중력 봐가지고 관할법원 뭐 우리 같이야 우리 사무실이야 뭐 전자수소이기 때문에 그 전자수소 신청서에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치면 저절로 관할법원이 딱 뜨니까 뭐 실수할 일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전자수소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접 작성해서 뭐 우편으로 보낸다든지 방문을 하시게 될 거겠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명 거를 하려면 또 여러 명 다 갈 수는 또 없잖아요. 뭐니까 또 대신 가려면 위임장까지 다 첨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청구인 한 사람 그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죠. 첨부서류가 뭐뭐 있는지. 자, 우리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이라는 데 가면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양식에 끝머리에 보면 이제 첨부서류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돌아가신 분 서류부터 준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신 분 아까 관할을 결정하기 위해서 말소자 초본 떼야 된다 그랬죠. 최후에 돌아가신 분. 여러분들 뭐 내 신분증만 가져가도 다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누가 떼어달랄 필요 없이 직계 존속이나 이런 거 다 떼어줘요. 그래서 만일 그게 관할이 뭐 멀어가지고 안 떼어준다. 관계가 멀어서 우리가 직계 존비속 간에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간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초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다 뛸 수 있지만 직계 존비속이 아닌다든지 뭐 그러면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첨부해가지고 상속포기나 이걸 신청이나 빠뜨리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빼고 못 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빼고 법원에다 신청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려줘요. 왜 돌아가신 분의 이걸 안 띄었냐. 그래서 뭐 가족들은 왜 안 띄었냐 해가지고 보정명령을 내리면 그걸 가지고 동사무소 가면 띄워줍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의 거 안 띄워주잖아요. 그쵸? 함부로 동사무소 간다 그래서 나한테 뭐 4촌 거 3촌 거 안 띄워줍니다. 주민등록 등본이나 뭐 가족관계 증명서. 근데 우리가 뭐 직계 존비속 배우자 아닌 관계에서도 상속포기나 한정스인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럼 서류를 못 띄면 그 협조를 안 해. 뭐 협조해서 띄워서 이렇게 나 이렇게 한 장 주면 좋은데 뭐 따로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연락도 안 하고 그런 집하고 보니까 빚을 많이 잔뜩 주고 죽었는데 그러면 상속포기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 연락도 안 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뭐 삼촌이 조카한테 나 떼어줘라. 니하고 상속포기 그거 귀찮잖아요. 그쵸? 뭐 사이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관계가 멀어서 띄워줄 자격이 안 되는 먼 친척이죠. 그러니까 우리 법에는 어디까지 띄워준다고요? 직계 존비속하고 배우자만 뛸 수 있어요. 그 관계를 넘어선 분들은 띄지를 못하니까 그런 첨부서류는 띄지 말고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띄지 말고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보정명이 내리면 그때 보정을 하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첨부서류에서 망작거 설명드렸죠. 그래서 말소자 초본. 자,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 띄셔야 되겠죠. 기본증명서. 반드시 사망 신고가 된 다음에 띄셔야 됩니다. 그 기본증명서의 인적사항 확인하고 사망일자를 보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되죠. 그렇죠? 일단 최선순위자,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은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망일 기점을 보기 위해서 기본증명서를 띄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망 신고하신 다음에 떼어야 거기 사망일자가 나오겠죠? 사망 신고도 안 하시고 기본증명서 떼어봐야 그건 소용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족관계증명서 띄셔야겠죠. 사망하신 분의 상속인이 누가 있나 보기 위해서 배우자가 누가 있고 자식이 누가 있나 가족관계증명서 떼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상속폭이나 한정승이나 이 청구인들의 서류를 떼야 되겠죠. 청구인들의 서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가 인감증명서입니다. 이게 이제 재산 우리가 상속 등기할 때도 꼭 인감도장 찍게 돼 있죠. 포기도 마찬가지죠. 한정승인도 상속이라는 중요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막도장 찍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신청서 상속폭이나 한정승 신청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되고 인감도장이라는 걸 소명해 주기 위해서 인감증명서 꼭 첨부해야 됩니다. 각자. 미성년 자녀는 어떻게 하죠? 미성 19세 이하, 만 19세 이하는 미성년자고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직접 할 수 없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있죠. 우리는 부모가 공동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이름 쓰고 그 밑에 공동 대리인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이렇게 쓰셔야겠죠. 물론 뭐 사망했거나 한 분이 이혼해서 친권자로 한 명이 결정됐다면 그런 경우에는 뭐 단독 친권이겠죠. 그래서 그분만 쓰면 되는 거죠. 부모 중에 한 분만. 자,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까지 얘기했죠. 인감 도장 꼭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송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주민등록번호 떼야 되겠죠.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 떼야 되겠죠. 그래서 소송해야 내 주소가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송달 자료가 오겠죠.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 내 거하고 이거로다가 제출하는 게 상속관계인 게 먼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내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해가지고도 상속인 관계라는 게 입증되는 경우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정도는 바로 돼요. 그렇지만 만약 삼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촌의 가족관계증명서하고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물론 부모만 갖게 나오지 공통되는 소리가 없어요. 그쵸? 그럴 때는 두 분의 공통되는 할아버지겠죠. 그 아버지겠죠. 아버지와 삼촌의 아버지. 그렇죠? 이분 자제분들의 할아버지 뻘 되겠죠. 거기에 가족관계증명서 돌아가셨으면 재적등본 이걸 떼어줘야 두 사람이 그 밑에 형제가 아니었구나 들어가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속인이 되는 이 아까 말한 가족관계증명서들은 여러분하고 돌아가신 분하고 신청인 청구인하고 상속관계에 몇 총관인지 순위를 알아보려는 서류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만 내라 그랬는데 그거만 가지고 소명되는 상속순위가 소명되는 사람은 그거만 내면 되지만 그거로다가 소명 안 되는 사람은 추가될 소리가 더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런 분들은 그 위에 아까 말한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선순위가 다 상속 포기를 해서 형제가 상속 포기한다든지 뭐 사촌이 상속 포기해서 들어가려면 꽤 긴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죠. 공통된 조상이 나오는 데까지.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더 이상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그래서 첨부 서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관할이 잘못됐다든지 첨부 서류가 하나 한두 개 빼졌다는데 그래서 법원에서 기각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겁을 먹는 게 그거예요. 신청서 잘못됐다가 기각이 되면 어쩌나. 우리 법에서는 기각을 못 시켜야 돼 있어요. 신청인이 잘못 신청했거나 빼뜨려 그런 경우에는 보정을 내리도록 돼 있어요. 당신 뭐 인지를 덜 냈다든지 서류를 빠뜨렸다든지 신청서를 잘못 썼다든지 이렇게 잘못 썼으니까 똑바로 고쳐서 내시오. 이렇게 보정을 내게 돼 있지. 그 보정을 내렸는데도 그거에 응하지 않으면 기각시켜요. 그렇지 않으면 그 처음부터 이거 뭐 인지 부족해? 기각. 어이구 첨부서류 하나 빠뜨렸네 기각. 어이구 신청서에 이름 잘못 썼네 기각.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소송이든지 법원에서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청을 잘못하면 보정.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도 사실 변호사, 법무사들도 신청했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판결도 잘못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착각으로. 뭐 500만 원 주라 그래야 될 걸 5천만 원 주라고 한다든지 많아요. 그런 경우에 법원도 경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내가 했다가 잘못돼서 폭망하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되면 이제 보정 서류를 우편으로 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등기는 법원에서 오는 등기는 꼭 본인이나 본인 가족들에게만 주고 돼 있지 등기 우편을 뭐 경비나 이런 데는 안 줘요. 그 여러분들 등기 우체국가 뭐 낮에 나오지 그 낮에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면 보정 서류 온 거 못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정 못하게 되면 기각당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 지나게 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변호사 법무사를 의뢰하게 되면 뭐 거기서 알아서 송달받고 우리 같은 경우에 뭐 전자수송을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보정 서류를 못 받고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송달 주소를 집으로 해놨다가 집에 아무도 없으면 우체부가 왔다가 헛방 치우고 가면 안 받은 걸 공고해버리고 그렇게 버리면 여기는 기각되는 거죠. 이제 안 받으면 기각돼 버리죠. 보정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에 그럼 신청서에 송달 장소를 기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그러면 송달 장소를 여러분이 낮 근무 시간에 있는 장소, 뭐 직장 주소라든지 사업장 주소를 써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접수를 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접수를 하면 거기서 도장으로 꽝 찍든지 아니면 우편으로 접수하게 되면 전화를 해서 내 사건 번호 뭡니까? 해가지고 물어보셔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하면 본인 뭐 공인인수 없어도 다 볼 수 있어요. 사건 번호하고 본인 이름만 치면 본인 재판 진행 내역 나오니까 그거 두들겨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두들겨 봐서 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보시면 되겠습니다.